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 우주. 오늘 주제는 최애캐를 맞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셋 다 실존 인물은 아무도 없고 근데 캐릭터의 뜻이 약간 허구의 인물 아니야? 맞아.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 아 그래? 어. 아 근데 까불이가 그때 추영호 얘기를 추영호는 그냥 최연예인이지. 캐릭터는 아니지. 최인간. 최인간. 아 나는 약간 좀 통틀어서 얘기하려나 생각했는데 막상 나도 너네랑 얘기해보면서 도출해낸 결과가 결국 드라마나 영화 속의 캐릭터이긴 해가지고 오늘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우주몽님이 추천해주신 주제였던 거 아니야? 이거? 맞아. 그래? 최애캐? 그래서 하게 된 거 아니야? 그래, 그것도 있고 막 456억도 있고 그분이 우리 그거잖아. 슈퍼바이징 프로듀서. 그분이 그분 기획해주신 주제였어. 그건 없으면 우리 녹음 못하잖아. 그때 막 원래 하려고 했던 주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갑자기 바뀌었잖아.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못했네? 기다려봐. 그러면은 그 사연을 읽을까? 나 사연이라기보다 찾았어. 제목도 써주셨는데 소제목도 우주먼지들 우리의 최애캐를 소개할게 찡긋. 그래서 우주몽님이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메일로. 저번에 드라마, 영화, 소설, 만화, 국가불문, 장르불문, 우주먼지 세 분의 아무따 최애캐가 궁금해요. 까불이의 눈물 콧물 쏙 뺀 드라마 주인공이나 그냥의 속에 첨부를 낸 영화 속 빌런, 초하의 마음을 뺏은 만화 주인공들이 궁금해요. 참고로 전 모두가 짱구를 외칠 때 나 홀로 맹구를 외친 공길이보다 장생, 지안이보다 정희, 혜자보다는 준하, 애프터선의 아빠처럼 꼭 서브 주연을 좋아하더라고요. 우주먼지 세 분은 어떤 결핍에 끌리는지 들려주세요. 잠깐만, 우리 준비 다시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분 진짜 최소 프로그래머야. 너무 되게 항상 디테일해서 전문가셔. 이분. 정제된 글을 써주시고 진짜로. 마지막 문장에 제일 중요한 말이 있네. 우주먼지 세 분은 어떤 결핍에 끌리는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준비 다시 해야겠다. 이걸 얘기했는데 근데 그거 안 다루는데 우리 막 이러면. 근데 우정님 진짜 감사하고. 맞아. 너무 저희랑 수준이 차이가 나는. 어떻게 들어주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견디고 계세요, 저희를? 진짜 신기하네. 맞아, 진짜로. 그래서 님들은 어떤 결핍이 있으세요? 근데 난 사실 결핍이랑 엄청 관련된 캐릭터들이긴 해. 맞아. 맞긴 맞잖아. 맞아. 너가 얘기하는 것들. 근데 아까 찝어가지고 초아의 마음을 흔든 만화 캐릭터였나? 근데 만화 캐릭터들을 막 이렇게 많이 떠올려 오지는 못했거든? 뭔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만화 속, 동화 속 캐릭터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 근데 초아의 만화 캐릭터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주제에 대해 다 같이 얘기하면 되지. 그치. 천불내는 근데 이제 찝어주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그거 그냥 예시를 드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 그건 알아요. 근데 그냥의 속에 첨부를 낸 영화 속 빌런이라고 예를 들어주셨는데 솔직히 나는 빌런을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 근데 특히 사연 있는 빌런 있잖아. 조커? 조커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사실 안 봤어. 사연 겁나 있어. 그 영화는 안 봤고 내가 예전에 이 얘기 한 적 있나? 나는 이제 보통 콘텐츠 볼 때 사람 나오는 거 잘 안 보게 된다고. 동물 나오는 거 좋아하잖아. 외계인이나 막. 동물이 막 집안일 해주는 거 좋아하잖아. 맞아. 너 기다리고 있다가 엄청 귀여운 애가 밥 해주고. 맞아.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동물을 좋아해서도 있지만 굳이 내 시간을 들여서 어떤 인간들의 이야기를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나 보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들 있잖아. 아니면은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화들이면 좋아. 근데 보고 나서 기분 막 더러워지는 영화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 영화의 완성도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뭔가 내가 느끼기에 불필요한 대사나 장면들이 들어가 있다든지 너무 잔인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굳이 그걸 시간 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게임 영상을 또 보는 것 같기도 해. 게임 플레이 영상.
그래서 인간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빌런을 좋아하게 된 적은 별로 없는데 게임 속에서는 항상 빌런을 좋아하게 돼. 그래서 천블락에 하는 영화 속 빌런? 진짜 극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싫어할 수 있겠지. 근데 빌런도 빌런의 얘기가 있다면 나는 일단은 이해하고 보는 것 같아. 오히려 그 빌런에 대항하는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주인공이 싫어. 맞아. 그런 캐릭터들 있어. 그냥 난 그 주변인들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까불이의 눈물 콧물 쏙 뺀 드라마 속 주인공? 네 멋대로 해라? 아니야? 그 알렉산더 페인 디센던트 영화가 저는 눈물 콧물 빼줄 시거든요, 늘. 그 전에 인생 영화라고 네. 뽑았던 거?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엄청 동요했기 때문에 인생 영화가 되는 것 같고 그게 또 캐릭터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그 2번 울어요. 그 영화에서 2번 정확히 매번 2번을 우는데 파블로프의 개처럼. 첫 번째는 그 장인어른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장인어른이 자기 딸한테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 그 장면에서 울고, 두 번째는 조지 클루니가 자기 아내한테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 그 두 군데서 우는데 뭐랄까, 그 첫 번째 아저씨는 장인어른이 진짜 극혐 같거든요, 처음에 왠지 느낌이. 근데 극혐인 아저씨도 자기 딸이 먼저 죽을 때는 그냥 무너져. 뭔가 어떤 다른 어떤 그 아저씨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무너진 어떤 한 부모야.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찡해서 그것도 울고. 까불이 원픽 영어덜트 까불이 그 메이비스 맞아. 게리 샤를리즈 테론 캐릭터고. 난 그게 엄청 의외였다. 나도. 그래? 왜? 아니 너무 방금 얘기한 조지 클루니 결과 너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맞아요. 네. 왜 근데 의외였어요. 디센던트도 코미디고 영어덜트도 코미디잖아. 너 코미디를 좋아하는 거야? 그런가 봐. 장르는 그런 톤을 좋아해. 그리고 영어덜트가 그냥 뭐 어떤 동서양 어떤 걸 다 통틀어서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캐릭터는 그냥 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라라랜드인데 이것도 신기한데 라라랜드에서는 엠마 스톤 맞죠? 엠마 스톤이 이제 안 한다 그래가지고 엠마 스톤 집 앞에 찾아가잖아요. 라이언 고슬링이. 거기서 울어요. 네, 거기서 라이언 고슬링이 막 답답해하거든요. 하라고. 근데 얘가 안 한다 그러고 거기에서 뭔가 저는 너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몰라. 그래서 너를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거기 데려다 놓고 싶은 그 마음에 울어요, 저는. 그래서 라이언 고슬링의 마음에 엄청 공감하고, 왜냐면 그게 그녀와 헤어지는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좀 공감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 그 둘이 이렇게 눈 마주치고 거기 있잖아요. 거기도 울어요. 그래서 저 라이언 고슬링 얼굴에서 울고 앞에도 아저씨와 조지 클루니 얼굴에서 운다. 나 남자 캐릭터에 엄청 그 감흥이 있는 것 같아. 남자 캐릭터의 입장에서 오는 거지. 맞아요. 제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신기해. 특히나 조지 클루니 그 디센던트는 다 좀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잖아. 맞아. 그래서 더 신기한 것 같아.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까불이는 나는 그냥 그 최애캐만 놓고 봤을 때 그 최애캐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스토리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딱 그 캐릭터를 어떻게 뽑았냐, 어떤 성격이고 뭐 어떻게 행동하냐 이런 걸 떠나서 이 안에서 만들어진 세계관 그게 이제 다 말이 되고 너무나 흥미롭고 이제 내 마음을 끌 때 그때 이제 그게 내 최애캐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오늘 내가 최애캐로 꼽아온 게 타이타닉 안에서의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 잭! 맞아요. 잭과 로즈 커플이고 그 다음에 지브리에서의 원령공주에서 남자 주인공 아시타카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여자 캐릭터는 미스터 선샤인에서의 김태리 고혜신을 진짜 좋아해. 그래서 나는 그녀의 그 한복을 입은 자태와 딕션과 그 여자는 좀 사기긴 해. 그거를 보기 위해 진짜 주기적으로 미스터 선샤인을 봐요. 진짜 한 1년에 한 번씩은 재탕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는 이거는 게임인데 아까 제가 빌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90년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RPG 게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파이널 판타지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 계보를 이어오는 시리즈인데 넘버링이 계속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는 파이널 판타지의 7 시리즈에 나오는 진짜 빌런이 있어요. 빌런이라서 좋아한 건 아니고 사실 처음에 속았어. 게임 플레이 영상을 유튜브에 뜨길래 봤다? 되게 멋있는 거야. 외모도 멋있고 그냥 되게 멋있게 묘사가 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봤던 그 잠깐의 장면은 과거의 이야기였고 다시 내가 이제 좀 좋아해볼까 하고 찾아보니까 빌런인 거야. 그러니까 약간 원래는 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난세의 영웅 같은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 세계관 안에서 무슨 사건 이후로 사람이 약간 좀 돌아서 빌런이 된 흑화한 사람인 거야. 근데 그걸 알고도 좋아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이 멜로디. 갑자기 그렇게 네 개를 내가 꼽아온 것 같거든? 맞지? 4개 맞지? 타이타닉, 미스터 천사인, 5개다.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고요. 초하는 못 꼽아왔죠? 저는 일단 시간 제한 준다. 저번에 뭐였지 그거? 취향편? 그때처럼 맞아. 거기에 있는 많은 리스트들이 중복돼가지고 정하느라 또 한참 걸렸고 역시나 또 잔뜩 들고 와가지고 오늘 아마 다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읊어라도 봐요 그래도. 읊어볼까요 일단? 네. 일단 영화에서는 마이클 리 감독을 좋아해요. 영국 감독인데 그래서 그 감독의 세상의 모든 계절이라는 영화의 메리라는 캐릭터, 그다음에 해피고럭키 또 같은 감독인데 여기서 셀리 호킨스 배우가 연기한 포피라는 캐릭터 좋아하고, 그다음에 녹색광선이라는 되게 옛날 영화가 있는데 프랑스 옛날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또 델핀이라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랑 그다음에 그레타 거윅이 연기하는 캐릭터들도 좋아해요. 프란시스 하의 주인공과 그다음에 매기스 플랜이라는 영화의 매기, 그다음에 좀 비슷한 느낌의 캐릭터인데 좀 더 최근 버전으로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의 주인공 율리에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까불이가 또 소개할 거라고 알고 있기는 한데 저도 체크해 하면은 항상 들어가는 캐릭터여가지고 영어덜트의 샤를리즈 테론이 연기한 메이비스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한국 영화로는 이경미 감독의 캐릭터들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거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 네, 그 중에서도 사실 미스 홍당무의 그 양미숙도 좋아하는데 미스 홍당무의 양미숙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비밀은 없다의 손예진 그 연홍 캐릭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인기가 없어서 더 좋아하게 하는 마음이 커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마이너 지킴이야? 모르겠어. 아무튼 더 난 좋아하는데 좀 더 이따가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많지만 겨울왕국의 엘사가 넘버원. 이게 이제 파블로프의 개처럼 눈물 나는 캐릭터. 맞아. 저한테는. 네, 그렇고 그다음에 네, 제가 다 여자 캐릭터들이잖아요. 남자 캐릭터는 없나? 근데 남자 캐릭터 그리고 남자 배우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에단 호크거든요. 오랫동안 계속 좋아했던 배우가. 비포 시리즈 남자? 네, 비포 시리즈에 그 줄리 델피도 좋아하고 에단 호크도 좋아하고. 맞아. 그래서 그 제시랑 셀린을 둘 다 너무 좋아하고, 에단 호크가 그 매기스 플랜 아까 그 영화에도 나와요. 거기서의 캐릭터도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드라마 시리즈로는 지금 쿠팡에 있더라고요. HBO에서 만든 올리브 키터리지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처음 들어봐. 거기에 나오는 올리브라는 그 프란시스 맥도먼드라는 배우가 연기한 이 캐릭터를 되게 오래전에 봤었는데도 엄청 잊혀지지가 않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컨텐츠들에서 꼽아온, 다 말했나? 멜랑콜리아. 안 했네요. 멜랑콜리아의
두 캐릭터 언니랑 동생 자매가 나오는데 둘 다 좋아하는데 주인공인 저스틴을 꼽아왔고 그다음에 뮤지컬 영화들을 제가 좋아하잖아요. 뮤지컬 영화들 중에서도 고민을 했는데 그 헤드윅 캐릭터에 있어서는 헤드윅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공통점을 느꼈는데 일단은 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당장 약물 혹은 상담 치료가 지금 바로 우울증이거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게 이제 여성일 때 특히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컨텐츠가 아닌 캐릭터들을 생각을 해봤거든. 그냥 아까 마이 멜로디 같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좋아한 캐릭터는 그냥 키티랑 미피밖에 생각이 안 나. 왜냐면 내가 엄청나게 막 이렇게 덕질하듯이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예 없었고 그 둘은 집에 어렸을 때부터 인형이 있었어가지고 지금도 본가에 침대 위에 있는데 그냥 뭔가 내적 친밀감이 항상 있었어서 좋아하는 것 같고 그 디자인도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 두 캐릭터가. 그래서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렇게 굿즈 같은 거 살 때도 좀 손이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론빵맨, 그 다음에 트위티, 그 다음에 까투리, 엄마 까투리라는 한국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꽁지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세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누가 닮았다고 어디 사진 보내주고 막 이랬던 적들이 있는 캐릭터들이라 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관심 있는 캐릭터는 증명사진 아니야? 귀엽다. 제가 요새 피크민을 하거든요. 네, 닌텐도의 게임 캐릭터인데 걔네가 뭐라고 설명이 되지? 약간 식물 종자? 모르겠어요. 사실 어떤 그 캐릭터 설명은 잘 안 찾아봐가지고 근데 디자인이 너무 귀엽고 좀 바보같이 생겼거든요. 맞아. 근데 제각각 다 다르게 생겼어, 조금씩.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꽃봉오리 같은 게 있어서 뭘 주면 여기서 꽃이 피기도 하고 제가 시키면은 어디 가가지고 한참 막 한두 시간 가가지고 논현동 가서 막 복숭아 주워오고 이래요. 논현동에서요? 여기저기 이제 그게 포켓몬고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산책하면서 하는 게임이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을 요새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 밥 먹을 때 심슨을 정주행하고 있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거든요. 심슨 컨텐츠 자체가 시즌 1부터 정주행해? 그러니까 그런 그 블랙 코미디 같은 게 너무 재밌는데 맞아. 그 중에서도 리사 심슨을 보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똑똑하고 완전 아빠를 비롯해서 주변에 바트랑 다 노답이고 한데 혼자 막 맞는 말 하고 또 막 엄청 막 페미니스트여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관심 많고 사회 문제에 관심 많고 막 그런 아니야, 캐릭터잖아요. 맞아. 근데 막 애기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또 더 막 마음이 맞아. 가는 것 같아. 운다. 그래서 진짜 재밌는 캐릭터야 그 리사. 그 세상이 그 심슨 세계관이 진짜 멀쩡한 사람들 거의 없잖아. 조연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제외하면은. 그래서 리사가 오히려 별종 취급을 받는단 말이야. 주변인들한테. 넌 다 봤어? 나도 정주행을 근데 그게 시즌이 진짜 많아. 30개 넘지 않았어 지금? 맞아. 왜냐면은 막 80 몇 년도부터 그치. 지금까지 하고 있나? 지금도 하고 있어. 이게 89년에 시작했고 36시즌이라고 나오는데 구글링 하니까. 근데 진짜 시즌 1부터 정주행하려고 하면은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 캐릭터에 관련한 에피소드들이 많단 말이야. 우리가 이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점점 시즌 뒤로 갈수록 그런 건 다 이제 거의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미국 문화나 사회 정치를 잘 알아야지 내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패러디나 그런 요소들이 나와가지고 설명이 없으면은 이게 지금 어떤 화인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 것들도 있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초기 시즌들이 더 재밌거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매 시즌마다 특집 에피소드가 있잖아. 할로윈 때는 되게 잔인하고 고어스러운 그런 화들도 나오거든. 근데 그런 게 되게 재밌어. 맞아. 그리고 오프닝도 조금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달라서 보는 맛이 있어. 그래서 막 약간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맞아. 오늘은 뭐가 다른지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고 역시 심슨도 명작이더라고요. 명작이지. 우주. 아니 그래서 체액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서너 개 정도까지만 추려가지고 서로 공유해보자 이랬는데 단카방에 초하가 10개 넘게 영화 캐릭터를 리스트업을 했는데 나는 거기서 본 게 겨울왕국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다 이렇게 엄청 대중픽은 아니었어. 제가 고른 게. 내가 그나마 본 게 멜랑콜리아랑 겨울왕국이었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다 볼 수가 없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고 와야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제가 좋다고 하는 거에 공감을 하거나 뭔가 그치. 비공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초아가 추천한 것들 중에 내가 보고 온 게 비밀은 없다랑 영어덜트? 영어덜트 그 두 개를 봤고 근데 그때 우리 예전에 취향편에서 얘기할 때 초하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잖아. 약간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싶고 약간 좀 비호감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민폐 캐릭터들을 특히 여자 캐릭터들을 좋아한다고. 근데 너는 그때 그거에 공감을 했어? 그래서 영어덜트가 좋은가 보다. 왜? 나는 영어덜트를 너네 둘이 공통적으로 꼽은 영화잖아. 그래서 그거를 제일 기대하고 봤는데 재밌었어. 영화 재밌었고 좋았는데 내가 그때 보면서 단카방에 얘기를 했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벌써 마음에 들어 이 여자. 근데 그 생각이 점점 변하는 거야. 뒤로 갈수록. 왜냐면은 영어덜트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30대 여성이 그러니까 샤를리즈 테론이 네. 약간 좀 칠칠치 못한 생활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작가로 묘사가 되는데 마감도 잘 못 지킬 것 같고 식사 제대로 안 하고 밤마다 술 엄청 고주망태 돼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우울증인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초반부터 시작할 그리고 때. 테레비에는 계속 그 시종일관 카다시안 패밀리 쇼 나오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보고 되게 친숙했어. 그래서 뭔가 이 캐릭터 재밌겠다. 재밌는 캐릭터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제 그 뒤에 얘가 이제 친구를 만나는데 자기 전 남친을 뒷담화해요. 헤어진 지도 꽤 됐고 그 전 남친은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고 메일까지 보낸 상태야. 자기 애 낳았으니까 파티에 초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수치스러운 거야 나는.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은 전 남친 얘기하지도 않을 텐데 전 남친 뒷담화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걔는 애가 생겼으니까 인생의 재미라는 건 다 박탈당한 거고 걔는 사실 엄청 속박되어 있어서 지금의 삶이 싫을 거고 걔는 진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근거 없이 욕을 하다가 갑자기 걔를 되찾아야겠다고 하면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는 건데 나는 그때까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냥 좀 재밌어지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제 이 여자가 집착하잖아요. 그리고 착각하잖아요. 전 남친도 나한테 돌아오고 싶어 할 거라고 착각하고 그 멀쩡히 잘 사는 전 남친 가정 파탄내려고 하잖아. 계속 술자리에 불러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데려다 준다 그러면서 집 앞에서 키스하고 야한 옷 입고 보모한테 들키고 근데 이제 이제 영화 내내 그 사람이 작가라고 했는데 영어덜트 장르 쓰는 작가잖아요. 맞아요. 약간 좀 청소년 문학 같은 거 맞아. 쓰는 그래서 주인공도 약간 인기 많은 캐릭터야. 그래서 자기야. 자기 얘기를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계속 수치스러운 거야. 그러다가 이 수치스러움이 그 클라이맥스에서 빵 터졌어. 그 파티장에서 난동 부리잖아요. 막 너도 나랑 같은 마음 아니었냐고 그러면서 진짜 동네 사람들 다 모인 데서.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그걸 보고 물어보고 싶었어. 초아한테. 이런 게 약간 희열이냐고. 네. 정답 있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여태까지 계속 지켜왔던 욕망을 모두의 앞에서 터뜨리면서 밝히고 뭐 어쩔 건데 이런 게 좋은 거야? 아니면은 그 비호감인 캐릭터가 약간 창피당하는 순간을 보는 게 약간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야? 아니, 나도 엄청 대리수치심 느꼈거든? 그리고 보기 엄청 힘들었어. 근데 그걸 좋아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저러고 싶지 않은 모습과 근데 또 공감이 너무 되는 거지, 이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그 바닥을 치는 모습을 봤을 때 뭐랄까 뭔가 끝까지 막 이렇게 밀어붙인 내 안에도 있는 어떤 마음을 끝까지 밀어붙인 걸 본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막 답답하고 막 그런데 막 너무 안 됐고 그런 마음이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막 들어서 이 인물한테 내 마음을 잘 못 정하겠을 때 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좋은 거야?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근데 막 또 안 됐다는 마음은 안 들어. 아 그만하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게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군데군데 웃으면서 볼 수 있었던 거고 그런 게 아닌 약간 막 무거운 톤의 장르인데 또 난동 부리는 캐릭터 있으면 난 또 못 보거든. 약간 난 반대인 것 같아. 나는 그런 꼴을 못 보겠어. 콘텐츠 안에서 누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 그럼 갑자기 내 감정이 오히려 식어가지고 좀 멀리서 지켜보게 돼.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비밀은 없다에서 손예진도 자기 딸을 잃어버린 이후에 정신 놔버리고 네. 근데 나는 그때 머리가 차가워지면서 뭔가 저 감정에 비해서 방금 한 대사는 결이 안 맞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논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야 갑자기. 나도 원래 그렇게 딱히 평소에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고 엄청 감정적인 사람인데도 그 화면 안에서 누가 엄청 감정적인 연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 여자 죽을 똥 살똥하면서 막 바닥에서 발버둥치고 이러더니 갑자기 또 뭐 이런 말을 한다고? 이런 행동을 한다고? 이러면서 막 말이 안 된다고 느끼는 거야 나는 또. 그러니까 약간 좀 너무 감정적으로 하는 걸 보는 게 피하고 싶고 그 사람한테 이입을 하게 되게 만들잖아. 그쵸? 그런 영화들은 결국에는 그게 안 되니까 안 보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되게 이게 이 사람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 그냥이 되게 상식적이고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되게 깔끔하고 뭔가 그런 어떤 정갈한 느낌이 있잖아. 막 어느 쪽으로 막 치우치거나 막 품격이 떨어진 행동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맞아.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안 보고 싶을 수도 있겠다. 자기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가치가 그런 거에 있지 않을까 싶거든 나는. 근데 저는 계속 그 그레타 거위 캐릭터들이든 뭐든 간에 어떤 비호감 캐릭터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좀 웃긴 것 같아요. 그게 누구한테 비호감인 건지. 티순이.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좀 되게 상대적인 건데 맞아. 그레타 거위 영화를 볼 때마다 재미는 있는데 이게 썩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걸 보고 해결이 된 게 뭐냐면 난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좋아. 못됐잖아요, 되게 얘는. 되게 못됐고 되게 그러니까 그레타 거윅은 미필적 고의 같거든요. 맞아요. 그레타 거윅은 되게 좋은 사람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그 캐릭터들은. 근데 서투르거나 허술해서 결국 뭔가 짜증나게 하는 애라면 얘는 그럴 생각이 없어. 얘는 그냥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게 너무 나 같고 나를 누가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쉽게 무시하고. 근데 나는 내 속마음이 사실 그렇거든.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 어떤 사회적 체면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야. 이걸 24시간 보고 싶은 거야, 그냥 저렇게 행동하는 걸. 게다가 막 킹카였어. 근데 지금은 좀 잘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거든. 어머. 나도 어릴 때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완전 인기 짱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못생겨지더니 이제 아무도 날 거들떠보지 않고 그거가 이제 뭔가 너무 그 여자가 나인 거야, 나는. 그리고 심지어 남의 남자를 뺏는 그 감성까지 그게 왜 안 돼? 거의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랑 좀 다른 포인트인데요? 좋아하는 이유가 성근다. 그래서 다 이해가 되고 저는 심지어 그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와이프 그 버디의 와이프 드럼 공연 가서 거기서 샤를리즈 테론이 옆에서 되게 띠껍게 보는 장면 있잖아. 왜냐면 그 노래가 둘의 노래잖아. 맞아, 사실.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 순간에 진짜 이 샤를리즈 테론이 저 여자를 죽여도 이해하겠다는 정도로 완전 이 여자에게 이입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당연히 저 순간 저 와이프 진짜 꼴보기 싫지 않냐고 내가 같이 본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대.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이 여자한테 120% 공감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 와이프가 너무 싫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는 게 여자 주인공은 진짜 막 자기가 함부로 굴어도 주변에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만 있었던 시기에 멈춰 있잖아. 맞아. 자기게 이렇게 치켜 세워주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맞아. 자기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애가 이제는 자기가 뺏고 싶은 남자의 현 부인이고. 그치. 근데 그 여자가 너무 또 착하게 묘사되잖아. 그 진짜 싫어하잖아. 내가 진짜 싫어하잖아. 선한 거. 근데 착한 현 부인이 여자 주인공한테 조금이라도 한 방 먹이는 대사를 좀 갈겼거나 조금이라도 싫어한다는 묘사가 있었으면은 나는 더 재밌게 봤을 것 같거든, 차라리. 근데 너무 선역으로만 그려놓고 오히려 되게 약간 엄청 연민하잖아. 나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연민도 아닌 줄 알았어. 그냥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연민이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더 재수없게 느껴지는 거야, 좀. 진짜 싫어. 진짜 난 패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진짜 너무 싫어서 처음부터 그 선한 사람이니까 연민하는 거야. 그걸 안타깝게 보는 거야. 근데 진짜 네가 어떻게 감히 학교 다닐 때는 나한테 말도 못 걸던 애가 지금 나를 이거부터 생각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심지어 나는 빨리 얘랑 빠그라지고 버디랑 잘 됐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까지 가다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내가 이 사람한테 공감하고 있지? 그리고 마지막도 그래. 그치. 내가 지금 완전 망하긴 했지만 이 시골 촌구석에 있는 애들보단 낫잖아. 이렇게 회복해야지 또 사는 사람인 것 같은 거야, 그 사람은.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가 엄청난 히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인간이 어떤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걸 기대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나는 좋아하기도 하고 그 뭔가 막 호텔에 가가지고 처음에 체크인하는데 강아지 없다고 하는데 강아지 소리 나잖아요. 너무 웃겨 진짜. 가방 안에서 낑낑거리고 막 가방 치잖아.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도 않는 거짓말. 그러니까 되게 사악하잖아요. 사실은 맞아, 이 사람은 맞아. 기만하는 거잖아.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근데 못된 부분들도 좀 너무 좋았던 게 나 이런 캐릭터를 영화 보면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특히나 여자 캐릭터가 이렇게 진짜 비호감 맞아. 라이커블하지 않은 행동들을 막 계속하고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 그냥 필터 없이 말하고. 다 얘기하고 막 그렇게 막말하고 남 무시하고 나쁘고 비윤리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도 어떤 쾌감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 그리고 근데 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반반일 때 그 내 안의 내적 갈등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공감했다가 너무 나갔다고 어떤 순간에 느꼈다가 진짜 막 극혐했다가 완전 주변 사람한테 이입했다가 이거를 내가 막 했던 것 같거든. 이 영화 보면서.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너무 좋고 그랬을 때 그 캐릭터들을 잘 못 잊어. 완전히 누구라도 당연히 이입할 만한 행동들만 보여주는 사람들보다 더 그런 것 같아. 내가 좀 너무 대리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이 남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프란시스 하나, 메기스 플랜의 그레타 거윅이랑 영어덜트의 방식이 좀 다르다고 느꼈는데 프란시스 하나, 메기스 플랜은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영화가 그 인물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 주변인들은 얘를 싫어하더라도. 그래서 되게 귀엽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 감독이. 근데 영어덜트도 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왜냐면 나는 이 캐릭터가 일단 샤를리즈 테론이고요. 그리고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꾸미잖아. 막 혼자 한류 스타처럼. 그럼 또 막 너무 막 바비 인형 같이 예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난 너무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느껴져서 그러니까 이 행동들이 막 모두 옳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아니지만 그냥 충분히 이 사람의 입장을 어떤 막 그 애정도는 너무 느껴졌던 것 같아. 그치. 근데 그러니까 내가 드는 생각은 프란시스에서 예를 들어 프란시스가 돈이 없어서 막 ATM기로 뛰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에 막 음악이 깔리거나 사실 좀 짜증나지만 귀엽기도 한 상황이잖아. 그리고 그 룸메이트랑의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뭐 무슨 베이글 먹을래 했는데 안 먹어 해놓고 다음 씬에 먹고 있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그럴 의도는 없는데 짜증나지만 그래도 안쓰러운 그런 캐릭터 같은데 이 여자는 그냥 본인이 그런 의도이고 감독도 이 여자를
그 애정은 있는데 귀엽게 보세요라고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 진짜 그냥 싫어하게 하는 게. 그리고 그 정도 행동을 하려면 샬리즈 테론의 외모가 아니면 사실 아예 이거는 개연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래가지고 뭔가 나는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뭐 이경미의 비호감 캐릭터, 뭐 그렇다고 비호감 캐릭터 이런 얘기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난 일단 그게 비호감도 아니고 그 말조차도 좀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들에서 나에게 주지 못한 무언가를 영어덜트가 줬어가지고 그 지점에 대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왜 나는 이거가 좋은가. 근데 나는 그 말에 약간 그러니까 이경미의 비호감 캐릭터, 매기스 플랜의 비호감 캐릭터가 비호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엄청 좀 공감하는 면이 있고 왜냐면은 사랑스럽게 그린다는 점에 공감해. 그래서 나도 영어덜트도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비밀은 없다를 더 좋아하나 봐. 난 연홍도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 맞아. 특히나 누구한테 사랑스럽지 않냐면 남성 관객들한테. 맞아. 사실 영어덜트는 어쨌든 남자를 좋아하는 이야기잖아. 맞아. 근데 그레타 거익이 연기하는 캐릭터들에 있어서 내가 좀 흥미로워하는 포인트는 프란시스 하도 남자친구보다 여자 동성 친구를 더 좋아해. 얘가 집착하고 그런 캐릭터를 나는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매기스 플랜에서도 얘가 물론 거기는 이제 그 에다노크를 좋아하고 연애도 하고 뭐 결혼하는 그 장면도 나오지만 애초에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가지고 싶어. 이게 이제 얘 그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지점들을 연기하는 게 전형적이지 않다고 느껴져서 그게 너무 매력적이고 나는 미스 홍당무도 막 비호감이고 뭐 하다고 하지만 너무 남자를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이거는 충분히 사람들이 그냥 사랑할 만한 캐릭터라고 생각했거든. 쉽게 이입할 수 있는. 근데 비밀은 없다가 좋았던 거는 얘는 그런 뭔가 남자들에게 호감일 만한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딱 처음에 그 모습을 보여줘. 진짜 그 손예진이 원래 가진 너무나 사랑스럽고 현모양처 같은 모습? 근데 뒤로 갈수록 그 갭이 너무 벌어지는 거야. 난 그게 너무 쾌감이 있고 그 딸들의 이야기도 동성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복수도 굉장히 명확하게 한다고 느껴졌어. 단순히 뭐 가해자를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복수한다고 느껴져서 그 점도 좋았고 그 사람이 이제 막 미쳐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배경이 약간 경상도잖아요. 근데 손예진은 전라도 출신인 캐릭터인데 점점 막 전라도 사투리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막 정치인들이 나오고 막 이런 장르들에서 엄청 하던 방식들이 있잖아. 논리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막 범인을 찾고 이런 게 원래 진행이 되고 근데 이 주인공은 미쳐가지고 감정도 엄청 과잉이고 그게 진짜 논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난 다 따라가졌거든. 이 감정 엄마로서의 입장에서. 그래서 착한 딸이라고 생각했던 그 딸의 진짜 모습들을 이렇게 알아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어떤 뭔가 세상이 말하는 논리가 아닌 다른 논리가 이기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엄청 쾌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장르를 원래 좋아한 적이 없었는데 항상 봐도 그냥 흥미롭네? 그냥 이 정도였는데 이걸 극장에서 봤는데 이런 장르도 이렇게 관점을 다르게 하니까 너무 재밌고 나도 이렇게 즐길 수 있구나 이런 장르를 그런 걸 좀 느끼게 해줬던 영화여가지고 근데 또 사람들이 너무 안 좋아해 이 영화를 일단 본 사람이 별로 없고 막 어떻게 보라고 해서 봐도 별로였다라는 평.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그렇고 요새도 이제. 근데 되게 재평가됐잖아. 그 이후에. 엄청 좋은 평을 받으면서 막. 그랬나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냥 주변에 뭐 예를 들면 학원에서 내가 이경미 좋아할 것 같은 애들한테 추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주변에 친한 사람들한테 뭐 보자고 해서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했을 때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미스 홍당무만큼 인정받지는 못한 것 같아가지고 더 좋아하나 봐.
근데 진짜 지금 아까 얘기한 욕망의 방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는 남자한테 목매는 캐릭터에 완전 잘 이입하고 내 이야기라고 느끼거든. 그래서 그것도 좋았던 거거든. 근데 약간 그것보다는 자기를 찾는 거거나 혹은 다른 것이 가장 최우선의 이슈인 그런 여자들인 것 같아. 맞아. 그 메기스플랜도 그렇고. 맞아. 그레타 거익이 좀 신선했던 게 그거가 제일 컸어. 맞아. 그런 캐릭터, 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로맨스 코미디고 하는데 막 그리고 항상 걔는 이성애자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막 그렇게까지 안 중요해. 그냥 내 삶의 일부일 뿐이야. 근데 거기서 나는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 그러네. 뭔가 이렇게 스포 공지를 달아야겠다. 영화 그 내용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얘기해가지고. 근데 사실 개봉한 지 10년이 지난 것들을 뭐 그래야 되나? 그치. 그냥 뭐 어떤 영화 얘기할 거다. 보고 오시면 좋다. 보고 이런 오면 얘기는 좋다. 하면 될 듯. 우주. 저는 라이언 고슬링이 나오는 모든 캐릭터를 다 좋아하는데 또 뭐 있어? 퍼스트맨에서도 좋았고요. 그 블루 발렌타인이란 영화에서도 좋았고 최근에 스턴트맨이라고 오락 영화 있어요. 그것도 좋았고 라라랜드도 좋고. 그냥 라이언 고슬링을 좋아하네. 저 라이언 고슬링을 진짜 좋아해요. 바비도 물론 좋았고. 근데 라이언 고슬링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라라랜드를 떠올릴 때마다 라라랜드 물론 영화 보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떠올릴 때마다 내가 떠올리는 게 라이언 고슬링의 얼굴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영화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오는 영화를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 뭔가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 뭔가 뭐 매력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 이입이야. 완전 영어가 아니어도 그냥 만나면 대화가 통할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그냥 너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지? 너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이를 다 알 것 같은 느낌. 엄청 좋아하네. 그게 다 나 같아. 그러니까 본인 같다고 느끼네, 엄청. 나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한 역할들도 어쨌든 본인의 어떤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점이 나 같은데? 잘 제대로 원하는 걸 말을 못해. 그러니까 아까 그 샤를리즈 테론과는 좀 다른 결인데 마음이랑 말이랑 좀 다른 걸 잘 연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아닌 척하거나 괜찮은 척하거나 눈치챘는데 눈치 못 챈 척하거나 이런 거를 잘 한다고 느끼고 그리고 좀 기죽은 느낌도 잘. 그건 너무 알겠다. 기가 죽어서 많이 본 것 같아. 눈치 보는 얼굴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그 남자 캐릭터인데 그런 걸 잘하는 것도 매력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라라랜드에서 제가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어. 근데 내가 그걸 해주고 싶은 것들 있잖아. 근데 따져보면 사실 그 사람이 정말 원했던 건 그게 아닌 거야. 그게 나는 되게 나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라는 걸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서는 이걸 내가 해주는 게 당연히 얘한테 좋거든? 근데 아니래. 끝나고 보면. 그게 아니라 다른 게 더 중요하대. 근데 그런 캐릭터 같다고도 느꼈어요. 세바스찬이. 그래서 걔가 존 레전드랑 같이 투어를 다니기 시작한 것도 엠마 스톤 통화를 듣고 나서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싸우는 거죠. 네가 원한 거 이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그래서 그거에서 어긋나는 걸 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이 이걸 원하겠거니 하고 자기가 재단해서 그걸 막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또 몰라주면 엄청 서운해하고. 근데 그거가 너무 공감이 많이 됐고. 그 이후에 그 벤치에서 무엇이 되든 이제 끝까지 가봐야지. 흘러가는 대로 가봐야지. 내가 이런 거에 감이 좋거든. 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뭔가 보면서 저한테는 어떤 그 상대가 있으니까 그 상대한테 했던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너는 될 거야. 너는 우리가 헤어진 한이 있어도 너는 그걸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그 영화의 캐릭터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되게 낭만적인 것 같아요. 맞아. 네, 낭만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 저 영화 캐릭터 한 명 더 짧게 얘기하고 싶은. 네, 얘기하세요. 다들 안 봤다고 했지만 그 녹색광선의 델핀인데 네. 조금 결이 다르다고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주인공이 욕망이 이제 명확하잖아. 얘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몰라. 이게 이야기가 바캉스를 원래 프랑스잖아요. 막 바캉스 걔네 막 엄청 열심히 가잖아. 근데 한 2주 전인가 친구가 갑자기 취소를 못 가겠다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바캉스를 이제 혼자서든 아니면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이랑이든 어떻게든 잘 보내보려고 계속 애쓰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말하다 보니까는 되게 프란시스하랑 비슷하다고 느껴지네. 그러니까 되게 외로워하거든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남자친구랑도. 그래서 막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싶어 하고 하는데 엄청 소심하고 엄청 소극적이고 뭘 안 해. 친구들이 그래서 막 모여있는 자리에서 뭐 적극적으로 뭐 좀 해라, 뭐 누구도 만나봐라 하고 막 친구들은 막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같이 남자들이랑 계속 밥 먹자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는 막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엄청 얘도 우울증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막 툭하면 울고 친구들이 막 그런 자리에서 약간 몰아붙이거든? 근데 그러다가 걔는 또 혼자 구석 가서 울어. 답답하게. 애들은 다 이해를 못해. 그러고 또 어떤 장면이 난 오래 기억에 남았냐면 얘가 또 채식을 해요. 근데 내가 채식을 안 했을 때 봤어. 이 영화를 진짜 한 20살, 21살 이때 봤었는데 그땐 채식이 뭐 잘 알지도 못했고 근데 낯선 사람들이랑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는데 자기 이제 고기는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거든. 그러니까 근데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진짜 더 공감되는 거야. 내가 고기 안 먹어봤으니까 딱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요. 뭐 어디까지 먹냐, 안 불편하냐, 뭐 이유가 뭐냐. 그러다가 이제 뭐 상추는 안 불쌍하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근데 얘 엄청 나름 막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또 그런 것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프랑스어 특유의 내가 그 디즈니 편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되게 횡설수설 말하는 거 있어요. 되게 추상적으로 말하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고기를 먹을 때 드는 느낌과 채소를 먹을 때 드는 느낌과 어떻게 살고 싶은지 뭔가 그런 거를 설명을 하는데 그 장면에서 나는 엄청 몰입을 했었거든. 채식을 안 해봤었을 때도 막 남들한테 그 자기의 생각을 설명하는 그 장면에서 근데 아무도 이걸 이해 못한다고 느껴. 뭔가 그 대화가 안 통하고 전혀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좀 20대 초반에도 많이 느꼈어가지고 그때 되게 공감을 했었던 것 같고 스타일적으로도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옷 입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뒤에 배경은 막 초록초록하고 막 그런데 얘는 막 빨간색 아니면 막 하늘색 이런 옷 입고 나오고 외적인 부분도 되게 귀엽다고 느꼈던 것 같고 막 뭐 자연 좋아해가지고 막 산책하고 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 싱크로율이 높은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맞아.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 봤고 거의 고전 영화잖아요. 그치. 근데도 그런 영화들 중에서 이 영화는 너무 재밌게 본 거지. 완전 몰입을 하고. 그래서 요새 뭐 왓챠에도 여전히 에릭 로메르는 워낙에 인기가 좋아가지고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청취자들 중에 인프피들 많을 거 아니야. 인프피들 보면 약간 공감하지 않을까. 근데 좀 나도 어느 정도 답답해 할 것 같기는 하다. 왜냐면 그래서 막 어디 갔다가 또 막 별거 안 했다가 막 혼자 기분 안 좋아지고 막 마음에 안 들어. 다 짜증나. 그래서 막 또 돌아왔다가 또 갔다가 돌아왔다가 또 갔다가 돌아왔다가 맨날 이래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을 잘 정확하게 모르고 막 괜히 그렇게 심술 부리고 그런 때가 많았어가지고 너무 공감했어. 그리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넘어가면은 겨울왕국의 엘사는 엘사 왜 좋아요? 노래 잘해서? 나는 얘가 약간 자기 혐오랑도 연결된 것 같아. 얘도 막 스스로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뭐야 가사 뭐야? 너 다 외웠는데 원래? 그래서 레디코 부를 때 막 계속 자기를 억압하고 막 나는 다 망칠 거야. 내가 뭔가를 하면 나를 드러내면 맞아. 다 잘못될 거고. 난 굿걸로 있어야 돼. 맞아. 그거잖아요, 얘가. Be a good girl.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고, 강박이고, 막 어떤 또 뭐 완벽주의? 이런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눈물 버튼이 되는 그 포인트여가지고, 그 레디고 하면서 이렇게 자유로워질 때도 너무 오열을 하고, 사실은 원래 이 자매잖아요. 근데 저도 눈동생이 있으니까, 그거 뭐지? 눈사람 만들자고
할 때부터 울거든요. 막 그 동생에 맞아. 대한 마음과 또 동생 입장에서 막 언니를 너무 막 꺼내주고 싶은 놀고 싶고 같이 꺼내주고 싶고 이런 것도 너무 슬프고 너무 슬퍼. 겨울왕국은 정말. 오케이 바이. 그래서 사실 막 디즈니 캐릭터들의 막 그림체나 막 이런 걸 막 엄청 좋아하고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런 건 원래 오히려 지브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가장 이렇게 강력하게 붙어 있다고 느끼는 건 엘사인 것 같아. 그리고 엘파바, 위키드의 엘파바도 전 좋아하는데 약간 비슷한 것 같아. 두 캐릭터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뭔가 본인의 어떤 힘이나 이런 걸 억압해야 되고 나를 막 숨겨야 되는데 막 그러다가 이걸 해방시키고 막 이런 그런 거에 너무 눈물 버튼이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둘을 같은 성우 같은 배우가 연기하거든. 이디나 멘젤이.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 그냥 그 배우한테도 나는 뭔가 애정과 막 그런 걸 느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의 공통점은 체력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엄청 강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미스터 선샤인에서 고해신이 좋다고 했던 것도 진짜 강단 있게 묘사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미스터 선샤인 안에서 김태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려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 포함해서. 근데 그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신념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자신의 신념. 그거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에 대항해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되게 양갓집 교수인데 산 타면서 총포술 외우러 다니고 이제 독립운동을 계속 한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아쉽다고 느끼는 거는 결국 이제 김태리가 위험의 상황에 처하거나 할 때 도움을 받는 거는 결국 이병헌한테서 받는 게 약간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병헌의 도움을 받아서 결말에 이어지는 느낌이기는 한데 결국 죽거든요. 이병헌이. 근데 그대는 나아가시오 막 이러잖아. 그대는 나아가시오 나는 한 발 물러설 테니 이러면서. 근데 내가 미스터 선샤인에서 좋다고 느꼈던 거는 보통은 여자를 지켜주려고 하잖아. 근데 이병헌은 그냥 둔단 말이야.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결국 존중해. 이 사람의 의사를. 근데 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보통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로맨스 라인이 있다고 하면은 둘이 이어지는 게 맞는데 좀 까불이랑 했던 말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헤어지거나 잘 안 되는 결말이어도 그런 게 나는 서사를 완성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타이타닉도 좋아하는 것 같고 타이타닉도 그러네. 어떻게 보면은 맞아. 잭이 로즈를 그 속박에서 구해준 거잖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 것도 결국은 잭의 유언이었잖아. 되게 옛날 영화인데도 그게 되게 신선하다고 느꼈던 것 같고 미스터 선샤인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비슷한 의미에서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안 이어지고 희생남을 좋아하는 이상형 희생남 모범생 그러니까 사실 힘들어하는 희생남 제일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죽음인 거지.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완성되고 여자는 원하던 삶이나 자기가 계속 지켜나가고 싶은 신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럴 때 그 이병헌한테 이입해. 너는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라이언 고슬링. 그대는 나아가시오. 오. 그러네. 약간 비슷한 감성이다. 난 그리고 똑똑한 캐릭터들을 좋아해. 진짜 지적인 캐릭터들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셀린 비포 시리즈의 셀린 같은 캐릭터도 좋아하고 그레타 거익이 연기하는 캐릭터들도 뭔가 어쨌든 지적인 욕구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랑할 때 누구나 최악이 된다. 그 여자도 본인도 그래서 막 그런 지적인 남자를 좋아하고 맞아. 그런 대화가 통하는 그래서 난 그 남자 캐릭터도 되게 근데 캐릭터가 재밌는 영화들은 그러니까 주인공 캐릭터를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은 조연 캐릭터들도 다 맞아. 매력 있고 너무 좋아. 맞아. 그래서 다른 캐릭터들도 다 좋아하는데 남자 캐릭터도
너무 막 똑똑하고 말도 잘 통하고 막 내 재능도 다 알아봐주고 내가 쓴 글도 막 너무 깊이 있게 읽어주고 그런데 또 여성 혐오적이고 그러잖아요. 어떤 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건, 근데 일찍 죽고 아프고 막. 근데 또 다른 착한 남자는 다 이렇게 나한테 막 맞춰주고 하는데 대화가 잘 이렇게까지는 안 통해. 뭔가 이 딜레마도 너무 공감하면서 보고 재밌어 했던 것 같고 거기에 그 악셀이라는 똑똑하지만 여성 혐오적인 남자 그 사람도 그렇고 비포 시리즈나 메기스 플랜의 에다노크도 사실 막 말만 되게 번지르르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재수없고 진짜 싫은 면들도 있는데 근데도 약간 남자 버전의 내가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들인 것 같아. 맞아. 엄청 현실적이라고 느꼈어. 그때마다. 이거 나름의 윤리적이고자 하는 노력이나 관계에서의 노력이나 이해해보려는 시도들을 하는 남자들인데 그래도 그냥 남자라서 어떤 한계들이 있고 자기 선에서 또 이해가 안 가거나 엄청 고정관념이나 막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가 짜증나는데 그래도 또 뭐 이해도 되고 그러는 캐릭터들.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나는 막 옛날 시트콤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모던 패밀리나 프렌즈나 오피스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그런 캐릭터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트콤이 재미있으려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선을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 좀 핀트가 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 안에서 가장 상식적인 사람으로 묘사되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쨌든 이상한 점들 있잖아. 나는 항상 내가 좋아하게 되는 캐릭터는 그 안에서도 여잔데 제일 이상하다고 취급당하는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프렌즈에서 피비라든지. 나도 피비 좋아해. 너가 그 사람을 왜 좋아해? 왠지 뭐 모니카나 모니카 좋아할 것 같은데? 다른 캐릭터 좋아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렇게 그냥 딱 피비라고 하면 제일 또라이 캐릭터기는 한데 또 은근히 프렌즈 보면은 가장 민폐 캐릭터는 레이첼이거든. 맞아. 그 다음에 뭐 모니카 정도려나? 맞아. 그러니까 피비는 그냥 이상한 거고. 피비는 약간 딥한 얘기는 잘 안 따라지지 않나? 딥한 얘기들도 있기는 뭔가 감정적으로 어떤 자기가 거기에 막 엄청 빠져들거나 막 하지는 않아. 그래서 이렇게 다 통틀어서 봤을 때 피비가 좀 이상하다고 일컬어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피비한테 좀 허무맹랑하거나 어이없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가거든? 맞아. 근데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시트콤이니까 이상한 사람일수록 난 좋은 거야.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모던 패밀리는? 나는 모던 패밀리에서는 누구더라 이름? 글로리아. 모던 패밀리는 안 봤어. 글로리아도 약간 어떤 캐릭터냐면은 이제 이민자야. 콜롬비아가 글로리아도 의외야. 콜롬비아가 고향인데 결혼을 하게 돼서 미국으로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적인 조크인데 계속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게 계속 깔려 있어 내내. 근데 자기도 이제 그거를 개그 요소로 쓸 때도 있고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실제로 약간 좀 베일에 가려져 있어. 의문스럽게 엄청 총을 잘 쏘고 그리고 고해신 아니야? 예전에 도대체 뭐 어떻게 지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 그 나라에 가면 안 된대. 뭐 추방 기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래서 그냥 좀 어이가 없어. 근데 되게 웃긴 게 은근히 약간 허당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게 재밌고 사랑스러운 지점. 그래서 맞아, 사랑스러워.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이돌 그룹이 있으면 난 그 안에서 가장 겉도는 사람 좋아하게 된다고. 이 그룹에 가장 안 어울리고 뭐 상 받으면은 수상소감 얘기 안 하는 멤버가 좋다고. 근데 거의 그게 외국인 멤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시트콤에서도 피비가 제일 좋고 모던 패밀리에서는 글로리아가 좋고. 그리고 게임 캐릭터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아까는 얘기 안 했는데 또 추가로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가 한 명이 더 있거든? 근데 둘의 공통점을 옛날에 생각해봤는데 둘 다 장발인 거야. 남잔데? 근데 나는
장발인 남자 현실에서 별로 본 적도 없고 본다고 해도 그걸로 어떤 매력을 못 느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게임이니까 용인되는 것 같아. 근데 이 캐릭터가 이 세피로스라는 캐릭터의 외양만 설명을 하자면은 키가 거의 2m고요. 그리고 거의 무릎까지 장발인데 은발이야 심지어. 그리고 자기 키보다 긴 검이 주 무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오타쿠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되게 막 다 멋있는 거 다 넣은 캐릭터네. 그러니까 그걸 다 너무 집어넣어놓긴 했어 이 캐릭터한테. 근데 이제 또 서사가 있는 빌런이라는 점이 나는 너무 좋고 그리고 마이 멜로디는 내가 왜 좋아하게 됐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에 마이 멜로디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시절에 일본어를 살고 있을 때 산리오 샵 같은 데를 갔다가 마침 파우치가 마이 멜로디 얼굴 모양인 거야. 이렇게 인형처럼 된 거. 그래서 그거를 되게 마음에 들어서 몇 년을 썼거든? 그러니까 너가 키티랑 미피 집에 옛날부터 있어서 좀 친밀감 느끼고 좋아한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스며들어서 좋아졌다가 굿즈 하나둘씩 사 모으기 시작하고 애니메이션도 막 다 보게 되고 더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보통 마이 멜로디 이렇게 얼굴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캐릭터인지 모르잖아. 근데 애니메이션 되게 웃기거든요. 애니메이션 보면은 약간 마이 멜로디가 자기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쿠로미를 되게 괴롭게 만들어.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은 쿠로미가 엄청 아끼는 다이어리가 있었는데 너무 새 거여가지고 자기 예쁜 거 샀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때 마침 마이 멜로디 친구가 재채기를 해서 콧물이 나와가지고 그 다이어리 뜯어가지고 그걸로 코 풀어주고 그 다음에 쿠로미가 다리에 상처 생겨가지고 데일밴드 붙여주겠다고 데일밴드를 붙였는데 아 잘못 붙였다 이러면서 뗐다 붙였다 이러나 봐 상처에다가 그런 내용이야 애니메이션들이. 근데 나는 그게 되게 반전 매력이라고 느낀 맞아. 거야. 생긴 거는 반대인데. 생긴 건 완전 착하게 생겼는데 오히려 이런 스토리가 있다니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이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목소리도 귀엽고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은 한 번도 안 봤어. 너랑 닮았어. 맞아.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 진짜. 닮았어. 다 자기 닮은 사람 좋아해. 나도 라이언 고슬링 좋아하잖아. 너 라이언 고슬링 닮았어? 그래도 영 아니진 않지. 내가 엠마 스톤이랑 라이언 고슬링 중에 굳이 누굴 닮았냐 하면은 라이언 고슬링에 가깝지. 그런가? 뭐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얼굴 왁구도 그렇고.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 그럼 그 여자 쪽은 아니지 나는. 우주. 오늘 각자가 좋아하는 최애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영화 얘기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맞아. 재밌었어. 캐릭터만 띄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맞아. 좋은지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다음엔 우리 그것도 하자. 저번에 하려고 얘기만 했었던 거. 좋아하는 연예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 캐릭터? 추영우. 추영우. 아, 추영 얘기 안 했다. 아, 추영우. 추영우 왜 하고 싶은 말 있어? 아, 나중에 합시다. 추영우 이렇게 짧게 못해요. 에? 이렇게 번개불에 콩 거먹듯 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 얘기. 진짜. 아, 어떡하지? 다음까지 나도 좋아하는 사람 만들어 와야 돼. 넌 잭해 잭. 아, 너무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그 사람. 근데 제가 그때 추영우를 좋아하고 있을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면 또 그때 좋아하는 사람 얘기하면 되지. 그러면 그거는 약간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걸 해보자는 그러네. 거지? 그러네. 이상형 월드컵이나 아니면은 실제 사람 편으로 해가지고. 그래. 각자 좋아하는 사람을 한 10명을 미리 내고 우리가 문제를 내주는 거지. 얘랑 얘를 붙여주는 거지. 각자의 그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뭐 추영우랑 스티븐 연 이런 사람들을 한 16명 가져와. 그럼 너네가 1라운드 추영우 대 스티븐 연 그럼 막 고민하겠지. 추영우 그럼 다음 추영우 대 박재범 그럼 막 이렇게.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 그래. 오늘 에피소드가 재밌으셨다면 뭐야? 뭐 오늘 에피소드가 재밌으셨다면 DJ야? 아니, 조용히 해보세요. 오늘 에피소드가 재밌으셨다면 저희 인스타나 들으시는 팟캐스트 어플에 댓글과 리뷰 많이 남겨주세요. 에피소드 하단의 구글 폼 링크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는 woozomz@gmail.com이거든요. 여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우주!